이번에는 박쥐가 어디서 사느냐. 어디서? 박쥐는 어디서 사는지 이걸 내가 찾아봤거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공간. 물이 근처에 있어야 된대. 300m 이내에 수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.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제초제, 살충제 이런 거 안 뿌리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. 어떻게 보면 동네 분들을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. 그게 가능해?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지, 이거는 또 되게 어렵다. 고양이들 문제. 고양이들이 되게 많잖아. 이건 지금. 뭐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치 뭐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그럼 집이 설치 위치가 고양이한테 습격을 좀 덜 당할 수 있는 곳에다가, 이 박쥐집을 나무에다가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거든. 그게 이제 매나 독수리나 뭐 그런 올빼미나 이런 애들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있어가지고 박쥐집을 나무에다가는 절대 설치하지 말래.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집 말고 딴 데 설치하고 싶으면 폴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박쥐집을 설치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.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, 손이 안 닿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라 이거 같고,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10피트 이상이거든. 그러니까 뭐 2.5m, 3m 그 정도 위로 상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, 그리고 근데 또 너무 웃긴 게 얘네가 또 그렇게 높은 데에는 또 안 사나 봐. 그러니까 한 30피트 정도까지는 봤거든, 설치하라는 인스트럭션들 보면은. 그래서 거의 한 2, 3층 규모 정도 안짝에서 얘네들이 이걸 달아주면 살 수 있고, 박쥐집 조건 중에 하나가 또 해가 잘 드는 곳에 설치하래. 그래서 남향을 좋아한대. 근데 또 남향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남향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 옆 측면, 이렇게 박공지붕이면 옆에 측면 부분에다가 설치를 근데 그걸 하라고 반대로 그러거든. 생각하면 북향 좋아하는 동물이 세상에 있을까? 그니까 나도 그래서 없는 것 같아. 북향은 그 누구도 살기 싫어하는 것 같아. 야, 박쥐도 햇빛을 싫어하는 거지.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 좋아하겠지. 그러니까 어둡고 따뜻한 아늑한 공간을 좋아하니까 햇빛이 6시간에서 8시간은 들어야 된대, 하루에. 적정 온도 같은 경우는 26도에서 37도가 적정 온도인데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광해가 없어야 돼, 밤에. 동굴에서 사는 이유도 그런 거지만 광해가 없게끔 해야 되니까, 우리가 위치 같은 경우도 진짜 빛이, 우리 실내 내부의 빛이 좀 제일 적게 나가는 곳에다가, 영향이 별로 없는 곳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일단 그거는 이제 박쥐집이 설치되기 위한 그런 환경적인 기본 요건을 얘기한 거고, 이제 박쥐집의 구조. 먼저 뒷판이 크게 있어. 이렇게 크게 있고, 밑에 부분에 랜딩 하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항상. 그리고 그 랜딩 부분에 얘네들이 이제 기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마찰력이 생길 수 있는 뭐 골을 판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메쉬 같은 거를 댄다든지 해서 이제 얘네들이 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그 정도 영역, 한 10c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주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어서 올라가면은 이제 이거를 집을 이제 우리도 고민해봐야 돼. 몇 단으로 만들어줄지. 그래서 그냥 되게 심플하게 조그맣게 만들 거면은 그냥 1단으로 해서 안에 하나 칸으로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, 많으면은 막 한 4개 레이어까지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막 아파트지, 아파트. 박쥐 아파트. 맨 앞에 이제 밖에서 보이는 쪽 판에는 이제 벤트를 할 수 있는 홈을 항상 파줘가지고 이제 안에 그 레이어들 안에서는 박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홈들이 있어. 이거 근데 여기는 큰 건 사이드 벤트도 있다. 그래서 구조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. 간단해, 만들기는. 그래서 이게 약간 한 얼마 정도라? 한 2, 3cm 정도 갭 안에서 사는 건데,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매 애들이. 조립하기 전에 스테인 칠을 다 하는데 스테인 색이 되게 중요해. 그래서 미국도 그 지역별 온도, 기온에 따라서 그 박쥐집을 색칠하는
기준이 다 있어. 그래서 좀 더운 지역은 하얀색으로 해. 라이트 그레이, 뭐 다크 그레이, 막 아니면 아예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칠을 다르게 하더라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힘든 기후야. 너무 덥고 너무 추워. 그러니까 여름집, 겨울집 따로 만들어줘야 돼. 그거 딴 데서 자료 봤을 때도 뭐지 여러 군데다 해줘도 좋다라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온에 맞춰서 좀 지낼 수 있게끔. 집의 구조는 그 정도면 된다고 봤습니다. 박쥐 집의 유지 관리. 우리 집도 하기 힘든데 박쥐 집까지. 뭘 봐야 된다 그랬지? 말벌들이 집을 짓고 있는지 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. 그 만약에 지으면 최고해야지. 박쥐가 말벌을 못 먹네. 말벌 윙윙 소리를 흉내내가지고 포식자 올빼미를 피한다고? 올빼미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? 근데 아무튼 말벌은 괜히 소방관 아저씨들이 괜히 출동해 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어놓은 데에 이제 박쥐 집의 온도가 적정 범위인지 적정 범위인지 계속 확인하고 한동안 확인을 해줘야 되고.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 밑에서 안에 보면은 박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좀 계속 다달이 체크만 해도 될 것 같아. 그리고 걔네들 우리 집 스테인 칠할 때 걔네 집도 같이 칠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는 없는 거지. 그렇게 보면은 박쥐가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. 얘가 막 모기를 일단 어마어마하게 먹고 농업에서는 이런 해충, 멸구나 나방, 이런 매미충 이런 거 다 먹어주고 얘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분 매개체로서 사람들이 다 꿀벌, 막 나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뭐 말벌이건 파리건 막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그 역할을 하고 또 박쥐가 씨앗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진짜 생태계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진짜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그거는 박쥐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어.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날이 너무 추우니까 만들지는 못하겠고 네. 설계를 다시 제대로 해서 재료를 좀 준비하고 만들어 봅시다. 예.